이번 시간에는 AM 변조에 관련되는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 AM 변조 그 파형이 나오게끔 AM 송신기 설계 측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원래 무선통신기기 과목은요, AM 송신기, AM 수신기, FM도 마찬가지로, SSB도 마찬가지로 송신기, 수신기를 설계하고 해석하고 또 송신기, 수신기의 측정을 또 다루고 이런 것들이 아주 메인 이벤트가 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송신기, 수신기도 출제는 되지만은 요 AM 변조, 요 다음 시간에 FM 변조, 이런 변조 파트를 거의 대표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근데 원래는 송신기, 수신기를 다루는 게 더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송신기, 수신기도 출제가 되지만은 오히려 그 변조, 복조 이론이 시험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송신기, 수신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준비하는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쭉 공부하는 게 더 빨리 지혜롭게 취득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AM 송신기를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M 송신기의 그 블럭 다이어그램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입니다. 그래서 블럭 다이어그램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AM파를 만들려면 반송파, 고주파죠. 캐리어, 반송파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인파가 나오는 회로가 뭐라고 하나요? 발진기라고 했죠? 발진회로 하는 게 있어야 돼. 발진기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 발진기의 기본은 LC 발진기입니다. LC? 이미 전자회로 시간에 다 이론 설명했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LC 가지고 발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LC 발진기는 좀 불안정해요. L하고 C의 부품의 오차 때문에. 근데 LC가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수정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크리스탈. 수정. 그러니까 수정 발진기만큼 주파수의 안정도가 좋은 발진기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근데 수정은 가변을 못합니다. 가변은. 그렇지? 가변을 못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KBS 1번 AM 방송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999kHz의 고주파의 신호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999kHz를 안정성이 좋은 수정 발진기로 설계하면 되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LC 발진기는 좀 불안정하고 수정은 안정성이 좋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 나면 수정이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LC 발진기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진회로의 주파수의 안정을 차지해주는, 주파수의 안정을 지켜주는 보조회로가 AFC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자동 주파수 조절 회로. 그렇지? 그러니까 LC 발진기 옆에 AFC를 붙여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RC 발진기는 저주파 발진기였죠.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고주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LC 발진기나 수정을 쓰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요, 요 LC 발진기에 AFC 기능도 들어가 있는 안정성이 좋은 PLL 발진기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이건 FM 할 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PLL 발진기를 이용해가지고 가변도 쉽고 안정성이 수정처럼 안정성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요 발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전자회로 문제가 나오겠네. 요 대목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뭐냐? 발진 주파수의 불안정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전자회로 시간에 다뤘지만은
발진회로 설계했는데도 주파수가 변동할 수 있는 3개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온도다 이 말이죠. 온도. 뜨거워지면 그 안에 트랜지스타가 증폭을 잘해줘야 사인파가 깨끗하게 만들어질 텐데, 뜨거워지면 트랜지스타의 동작점이 왔다 갔다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파형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대책을 항온조로 해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그릇 속에다가 발진기를 집어넣으면 되지. 전자레인지 같은 거 있죠? 그게 몇 도 맞추면 항상 온도가 일정해요. 뭐 그렇다고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들고 와서 뭐 발진기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항온조 형태의 어떤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진기에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험제 대책이 나오면 요거 다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VCC라는 전압입니다. 전원전압. 그렇지? 바이오 선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VCC 10V다 이렇게. 발진기 설계할 때도 VCC가 들어가야지. 그럼 요 전압이 어떤 때는 10V가 11V 됐다가 12 됐다가 9V, 8V 왔다 갔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원회로 설계할 때, 전원회로는 이미 했습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그래서 전원회로 설계할 때 정전압회로 설계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일정한 전압이 나오게 해주는 정전압회로 뭐 이런 것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진기에서 어떤 사인파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고주파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면 이 발진기가 만들어준 파형을 가지고, 파형 가지고 뒤에 나오는 회로들 있지? 뒤에 나오는 회로들이 뭐 증폭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크게 증폭을 해야지. 그것도 증폭기도 여러 번 써야 되겠죠. 또 음성 신호를 이 고주파에 싹 실어주는 또 변조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발진기에 쌓인 파형을 이용해서 뭐 증폭도 하고 변조도 하는 뒤에 있는 모든 회로들을 발진기 입장에서는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라고 해. 영어로 로드, 부하.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모든 부하에 해당되는 회로들이 전원 라인을 같이 쓰다 보니까, VCC 그라운드 라인을 같이 쓰다 보니까 뒤에서 전원 라인 통해 가지고 뒤에서 막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발진기에다가 어떤 신호, 잡음이나 어떤 쓸데없는 신호를 막 발진기에 부과해가지고, 그게 부하 변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진 주파수를 망가뜨린다 그 말이지. 그게 또 문제지. 그러니까 발진기 다음에 존재하는 발진기만 지켜주는 회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진기에서 만든 신호는 손도 안 대고 던져주고 뒤에서 못 들어오게 뒷문 콱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어떤 신호를 손도 안 대고 던져주고 뒤에서 못 들어오게 뒷문 닫아버리는 거. 버퍼라는 거 기억해요? 완충 증폭기 버퍼. 버퍼. 기억하죠? 그래서 버퍼, 완충 증폭기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완충기 이렇게도 하고 완충 증폭기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니까 부하 변동의 영향을 막아주는 회로가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버퍼. 그리고 발진기 다음에 꼭 존재하는 회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버퍼.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말로 완충 증폭기 버퍼. 할 수 있지? 버퍼. 여러분들 버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트랜지스티알로 설계할 때는 2m 폴로워? 그렇죠. CC라고 하는 거 있지? 콜렉터 접지 2m 폴로워. FET로 설계하게 되면 소스 폴로워. 오피암프로 설계하게 되면 전압 폴로워. 그런 게 있었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왜? 여기서 받은 신호는 그냥 던져주고
뒤에선 못 들어오게 뒷문 콱 닫아버리는 거. 이게 버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진기 대목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개입니다. 어떤 발진기를 쓸 겁니까 하면 이런 고주파형 발진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은 안정성이 좋다. 이건 좀 불안정하다. 이게 전자회로 문제가 나오겠지. 또 요게 나옵니다.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에 불안정한 요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 요거 열 수 있죠. 자, 그래서 완충 증폭기가 이제 뒷문 닫아가지고 요 신호를 넘깁니다. 넘겨. 고스란히 그대로 넘깁니다. 그런데요, 발진기는 하늘만큼 한꺼번에 주파수 만들 수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수정 발진기는 수정 진동자는요, 두께가 얄팍해야 막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주파수가 높아져. 두께 얄팍하면. 근데 두께 얄팍한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10MHz 이상의 수정 진동자는 팔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범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LC 발진기는 30MHz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왜? 주파수가 어떻게 돼? 2파이로 또 LC분의 1이니까. LC 5차,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LC가 작을수록 주파수 높아지겠지만은 한계 있는 거 아니야? 만들 수 있는? 그럼 LC는 30메가, 수정은 10메가 이렇게.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이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 그건 방법이 없지. 발진기 못 만들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회로적으로 주파수를 높여주는 주파수 채백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주파수 채배기 이렇게 해도 되고 채배 증폭기 이렇게 해도 되고 할 수 있죠? 주파수 채배 증폭기 이렇게 해도 되고 주파수 채배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주파수 채배기에서 명실상부한 캐리어 주파수가 탄생했다 이 말이지. 그렇지? 반송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높은 고주파 아니에요? 이게 캐리어 주파수니까.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주파수 채배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자회로 시간에 다 다뤘다.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들어온 신호가 1메가라고 해볼까요? 그럼 1메가 신호를 막 찌그러뜨리게 증폭합니다. 즉 비선형 증폭해라 그 말이에요.